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조중동 하면요. 뭐 어찌됐든 보수의 3대 기둥입니다.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 중앙일보 JTBC. 그런데 근자에 와서 너무도 이 보수 지형 안에서 악연을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요. 이들마저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넘어갔다. 어디에 넘어갑니까? 완전히 이제 종북 세력에게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대 언론 기관은 언론 왕국이기도 하지만 종중이나 종북성에서는 과거에는 선명했거든요. 근데 근자에 와서 종북은 아니에요. 종북은 분명히 아닌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되면 중국과 너무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JTBC 이런 곳 말이죠. 그 최근에 와서 제가 전 동아일보 기자로서 이제 정년퇴직한 이정훈 기자의 방송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남 방송 안 듣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은 거의 안 들어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중립적 논평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수 안에서도 중립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수적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 사이에서 중립이 아니고 보수 안에서 중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가끔씩 한번 들어봅니다. 이분도 그런 케이스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걱정한 일이 이제 현실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매일 한두 개씩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정말 수준 높은 유튜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맛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딱 부러지게 안 해줍니다. 어느 편을 든다거나 막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도 과장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다가 느낄지 모르지만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예. 지금 100만 넘는 유튜버 뭐 사실 실력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다만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내 취향 아닌 거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 이분 이야기를 제가 쭉 듣고 나서 걱정한 일이 이제 현실이 됐다라는 게 이건데요. 조중동 중에서도 동아일보는 완전히 넘어간다 그러네요. 완전히 무너졌다. 이재명의 기관지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재명이가 사실은 동아일보에 대해서 극찬을 한번 했어요. 동아일보처럼만 해주면야, 오케이, 땡큐, 뭐 이런 식이죠. 사실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가장 비판적인 언론이 사실 동아일보였습니다. JTBC보다 더 심했고 중앙일보보다 더 심했죠. 자, 그런데 이정훈 기자에 의하면요. 조선일보마저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네요. 조선일보마저 무너지면은 이제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좀 우파 유튜브 해도 다 모아도 조선일보 하나를 못 당합니다. 광장 해도 조선일보 하나를 못 당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표현할 정도고요. 중앙일보는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다 그러네요. 중앙일보, JTBC 이런 곳은. 그나마도 지금 남아있는 게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는 자체적으로 재정 형편, 자금력도 있고 버틸 힘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과연 조선일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는지 그것도 이제 관건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노무현 때는 조선일보 안티 조선일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했죠. 만만한 곳은 절대 아닙니다만, 근데 조선일보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정말로 이제 이 애국 보수 자유 우파 뭐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국내적으로는 없다. 오직 미국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미국에서 큰 것이 오기 전에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나마도 이분이 주목하는 사람은 김문수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들과 지금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김문수를 봅니다. 이 사람이 김문수를 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이번에 보니까 그나마도 이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청렴성 그리고 그려왔던 업적 그리고 비전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김문수 후보에게 씌워져 있는 극우 프레임 이걸 벗어나야지만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광장 운동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를. 황교안은 이미 광장 운동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1% 이상 나오기 힘들고요.
대중운동가로서 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황교안은 부정선거 이슈를 붙들고 이제 거기서 평생을 이제 바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분도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장 운동가로서 성공하셨고 거기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문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광장 운동가, 부정선거 뭐 운동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세울 선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5년을 이제 버티고 견디자면은 김문수 같은 그런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틀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섣불리 어떤 리더를 세웠다가요 틀리는 사람이면은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말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동아일보 지금 최근에 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재명 이제 기관지 될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3개 특검에 검사만 120명, 윤 부부 전담 검찰청이 만들어진다. 자, 지금 말이죠. 통합을 하겠다. 갈라치기 안 하겠다라고 자기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뭐랄까 그런 나름의 고집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요. 지도 많이 당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인과응보이긴 하지만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겠죠. 어쨌거나 재판도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대로 되돌려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련 뉴스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윤 정부 장관들과 김밥 국무회의 좀 어색해도 우리 최선 다합시다라면서 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를 하게 되면 지지율은 많이 올라갑니다. 초반에 지지율이 아마 문재인처럼요 70% 80% 찍을지 모르겠어. 이런 식이면은.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뭐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이 오피니언 이런 사설 이런 것들인데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순덕 칼럼. 성남의 이변이 만들어갈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이재명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거죠. 억강부약이 뭡니까? 강한 자 억누르고 약한 자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말은 참 좋죠. 그래서 이 말로 정치하는 게 바로 저 좌익들인데요. 이재명은 좌익이다 우익이다 뭐 중도다 그런 구분도 조금 애매한 사람이긴 해요. 정말 별종인데 그런데 이 심상치가 않은 게 동아일보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이제 실드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출신 이정훈 기자가 동아일보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할 정도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도 조선일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정훈 기자 말로는요. 우리는 조선일보까지도 뭐 계속해서 그냥 꺼져라라고 지금 비난하고 뭐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합니다. 광장에서 아무리 모여도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거기서. 뭐 쳐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외쳐본들 그거에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니까 국회로 안 들어가요. 정치권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절대로 그 이야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관련해서 그거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뭡니까? 이런 게 현실이니까 결국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되고 제도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죠. 유튜브가 차라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광장보다도. 저 같은 유튜브가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명도 넘을 거요. 우파 유튜버들이. 이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나게 전부 영향력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있으면은 다 결합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고 인터넷 공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커뮤니티만 해도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거기 하루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광장에 있는 뭐 그 숫자 몇백 배입니다. 전체 다 합치면은. 그리고 SNS 매일같이 사람들이 카카오톡하고 뭐 페이스북하고 뭐 X하고 다 하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하루에 뭐 2천만, 3천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아무리 모여봐야 거기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광장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여기는 매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은요 슈퍼 뭐랄까 그 인터넷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인플루언서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계정을 갖고 SNS에 있는 게 그 팔로워 숫자가 200만, 300만들이야. 탁 치면 수로 뭐 순식간에 200만이에요 그냥. 근데 우파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최대 팔로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끼껏 뭐 10만 이런 수준이야.
SNS에서.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광장에 별로 치중 안 하는 건요. 정강훈 목사한테 밀려서가 아니에요. 그거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모이자 해서 운동하는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 일부가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뚱땅거려서 그렇지 거대한 집회를 만들려고 노력 안 합니다. 과거 그 광우병 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때처럼 그런 뭐랄까 운동 흐름이 이제 그쪽에서는 중요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장에서 모이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정치판을 뒤엎을 수 있다, 뭐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너무도 과장된 이야기고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는 이재명이 이기지 못해요. 정치로 이겨야 됩니다. 정치로. 그런데 그 정치에서 이기자면 여론이 중요한데 그 여론을 형성하는 최대 기둥이 국민의 우파에서는 조중동이거든요. TV조선 채널A, JTBC. 여기가 만일에 이상하게 되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자, 이런 걸로 읽어봤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벌써 입에 침이 마르네요. 이러다가 지금 정말 용비어천가 나오겠다. 자, 이런 거 있고요. 상계 특검 검사만 120명. 이것도 동아일보죠. 사실상 윤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입니다. 자, 뭐 이제 이쪽 읽어보면 이건 뭐 팩트 보도이긴 해도요.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 입장에서 지금 정권을 공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논조 자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나마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쓰레기로 보이겠지만 그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나마도 거기마저 무너져 버리면 헌법까지도 뒤집을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헌법에 미군, 주한미군 이런 거 해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없게 한다. 헌법에 못 박아 버리면 그거로 끝이죠. 뭐 그냥 한미 동맹이 뭐가 없는 거지 그냥.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회 안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107석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개혁신당의 3석도 필요합니다. 합치면 110석이 되는 거죠. 김상욱이는 이미 민주당으로 갔으니까 그쪽 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외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부정선거 이미 벌써 다 밝혀졌죠. 부정선거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됩니다. 부정선거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나와도 보지도 않아 그거를.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거든. 누가 그런 것을 했느냐 그걸 이제 지목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느냐, 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정치권에서 이걸 왜 다루지 않느냐,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걸 왜 다루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부방대가 앞으로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진짜 황교안 어떤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개는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부정선거다. 이거는 할 만큼 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한미동맹, 주사파 척결, 친중 뭐 이렇게 타도, 종북 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이렇게 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치하고 운동은 다릅니다. 거구적 프레임이라고 그거는 아닌데도 어쨌거나 프레임은 씌워져 있거든요. 그걸 벗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돼요. 김문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말 굉장한 보석이 이번에 이제 발굴이 됐잖아요. 이 사람을 황교안이나 정강훈처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급이 되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요. 40%, 50%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출마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다, 거기는 쓰레기통이다라고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뜻을 아마 받들 겁니다.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권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고초려 같은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다른 사람으로는 이재명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광장대로, 외곽은 외곽대로 싸우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나아갈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부정선거 밝히라고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조중동 보고 부정선거 보도하라고 해봐야 거기도 지금 뭐 꼼짝도 안 합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이번에는 자료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과연 법적 소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이제 그것은 또 나름의 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동아일보가 지금 이런 상황, 채널 A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광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과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이긴 한데 어쨌거나 동아일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